자, 이제 179페이지 그 5장에 보면 중개계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용어를 또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갑이라는 계공이 있어요. 이렇게 이자가 이제 매도자 가정을 하고 매수자예요. 이 매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듯이 매도자는 소유권을 이렇게 매수자에게 이전해 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우리가 이전 의뢰인이라고도 합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그럼 매수자는 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니까 뭐겠어요? 취득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 의뢰인을 누구를 이전 의뢰인 한다고? 매도자. 취득 의뢰인을 매수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매도자가 자 중개업자를 찾아와서 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청약. 이게 민법 얘기야. 의사표시. 이 중개업자가 얼마에 팔 건데요? 5억에. 그래서 팔아주겠다. 승낙.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이 합의를 우리가 민법에 가면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그러면 계약은 지금 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둘이 팔아달라는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계약 이름을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따고 의뢰인에서 의뢰를 따서 우리가 중개 의뢰계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은 이 의뢰인을 빼버리고 그냥 중개계약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당연히 뭐예요?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당사자예요. 이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차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중개대상물편에서 다 한 거예요. 고용계약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유임계약은 유임자와 수임자, 도급계약은 도급자와 하도급자. 다 민법을 이렇게 당사자 이름을 따서 계약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개념을 알았고, 자, 내가 집을 내놓을 때 우리 동네에 중개업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 내놔, 여러 사람에게 내놔? 물건을 내놓을 때 동네를 쓸고 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물건을 다 내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거 써진 거예요. 그 일본의 책에 일반 중개는 뭐라고?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다 의뢰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두 장을 넘겨봐요. 두 장을 넘기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만 물건을 줄 수도 있지. 그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법에 22조, 23조가 지금 두 개의 중개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봐야지. 일반 중개부터. 자, 22조. 중개 의뢰인은 그랬어요. 조문을 보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조문을 보라고 그 녹색을 다음 각고사항을 기재한 거기다 줄체하여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해한다가 아니야. 그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동네 중개업자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되게 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대부분 다 구두로 하지. 이게. 그럼 내가 구두로 하면 중개업자는 메모해서 자기가 내가 잘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구두상 계약이라고 그래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갖는 걸 서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이런 걸 민법에 가면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자한테 가서 사장님 나는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중개업자가 뭐라고 하겠어? 어느 학원 다니냐고 그러겠지. 응? 전에는 말로 하고 가던데
서면을 얘기하거든. 그럼 중개업자가 에이 귀찮게 뭔 서면이요? 말로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쫓아버렸네. 나가라고. 쫓아버렸어. 처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쫓아버리든 서면을 하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쫓아버리기는 그래서 그럼 좋다. 서면을 합시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 서면이 거기 19조 봐봐. 그 밑에 장관은 이런 서면의 표준계약서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첫날 한 거예요. 서식은 다 누가 만든다겠지? 장관이 만든다는 거 기억나나요? 아련하지 지금. 사용을 권장이요 의무요? 권장이라고 돼 있죠? 동글뱅이. 그래서 규칙 13조에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다 해서 현재 장관이 서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 서식이 있어 없어? 오른쪽 페이지 밥 먹는 손. 밥을 왼손으로 먹나요? 그러면 장관이 만든 서식을 우리가 법정서식 또는 표준서식이라고 그래요. 이 표준서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근데 그것을 사용 의무요 권장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서식으로 쓸 때는 몇 부를 쓸 것 같아? 에? 당사자가 지금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지? 당연히 몇 부를 써? 두 부를 쓰겠지? 그래서 두 부를 쓰는 거야. 한 부씩 날아간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왼쪽 책을 봐봐요. 책을 보면 그 1번의 세 번째 줄 맨 위에서 자, 일반중개 작성 요청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 지금. 그래서 의뢰인이 이 작성을 반드시 요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개공이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작성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 쫓아버려도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내려와요. 녹색으로 서식 세 번째 줄.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서식은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복사지에다가 써도 된다니까. 좋다. 서면을 합시다. 내가 이 법정 서식을 지금 우리 사무소에 사다 놓은 게 없는데 복사지에다 쓰자. 써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 대신에 그 표적 계상 네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중개 대상 물 이취와 규모라고 돼 있지. 물자 동글뱅이 철학 있잖아. 거래 예정가 가짜. 중개 세 번째 보수 숫자. 그다음 네 번째 의뢰인과 개공에 뭐라고 돼 있어? 준수라고 돼 있지. 그 준자. 그럼 동글뱅이만 읽으면 뭐가 돼? 물가 수준이라는 멋진 말이 만들어지지. 이런 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네. 필요기계상 네 가지가 아닌 걸 찾아보라고. 동글뱅이 쳤어 안 쳤어? 그래서 이게 일반 중개. 별것도 아니야. 넘겨보세요. 이제 전속 중개를 보세요. 23조에 보면 자,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 특정.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다는 거지.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에다 줄자예요. 이게 전속도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나 전속으로 할 거요, 아니면 일반으로 할 거요, 선택할 수 있다니까. 이런 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묻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계약이 뭐냐? 이렇게도 물었어. 뭐라고 한다고? 일반.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대. 여러 사람에게 준대. 또는 보통 이렇게 한대. 그래서 어떤 책은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일반 중개. 이게 시험에 한번 간단하게 물었지. 선진국에서는 이 전속 중개를 일반적으로 하거든. 지금. 나중에 뒤에 이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항. 전속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의 동그라미 하며. 그 다음에 전속을 체결한 때는 두 부를 작성해서 보존에다 동그라미 치아요. 그게 3년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과 다른 점이고. 3번 3항. 개공이 전속을 체결한 때는 정보 공개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에요. 또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네. 다만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이 조문 3개를 자주 읽어봐야 돼. 넘겨봐요. 넘겨보면 이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놨을 텐데 교재가 거기 녹색의 2번을 봐봐. 전속중개 체결 1번 금방 설명했던 체결할 수 있다. 그게 또 설명되어 있지. 그 3번째 줄 봐봐. 누구든지 전속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일반이더라. 그 얘기 또 써놨고 2번 두 번째 줄 중간에 전속 역시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3번 전속은 권리 이전 똥골뱅이 이전 의뢰인. 아까 이게 누구라고? 매도자 매도자라겠죠? 그래가지고 1분 내에 풀겠어요 문제? 그거 찾는데 30초간에 권리를 취득 똥골뱅이. 취득은 누구야? 매수자인. 그런 거 모르면 엉터리라고. 그래서 의뢰인과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속을 할 때 나는 사장님을 통해서만 집을 살 거요 라고 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매수자하고도.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 전속중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 몇 개월로 되어 있어? 3개월.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다 그랬어요. 약정 동글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자한테 가서 사장님 나는 급하니까 집을 한 달 이내에 팔아주세요. 또는 2달 이내에 팔아주세요. 이 약정을 했다면 유효기간이 뭐야? 이 약정이 우선이란 얘기지? 이런 말이 없으면 3개월. 그러면 통상 물건 내놓을 때 빨리만 빼주세요 그러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정을 안 하면 몇 개월? 3개월이라는 뜻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지. 이제 전속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전속 개공이라고 돼 있지. 개공의 의무라고 돼 있잖아. 목차를 봐야지 항상. 그래서 누구의 의무라고? 전속 개공의 의무. 똥골뱅이. 넘겨보면 이제 넘기면 그 밑에 하단에 또 누구의 의무가 나와? 전속 의뢰인의 의무가 나오잖아. 항상 이렇게 목차를 먼저 보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개공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가 이렇게 나누어 기술되어 있잖아, 책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개공이 될 분들이니까 개공의 의무에서 시험에 많이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개공부터 봐야겠지. 자, 개공의 1번을 봐요. 여기서 1번에 1번만 보면 돼. 전속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아까 뭐라 했어? 의하에 하며 그랬잖아. 몇 년 보존을 하고? 3년. 거기 딱 써졌잖아.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서도 반드시 이 법정 서식이 지금 있는데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반드시 이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아까 일반 중개는 의무요 재량이요? 재량이었지. 아, 권장이었잖아. 차이점. 여기도 중개계약은 다 두부 작성하고 중개업자는 몇 년 보존? 3년이네. 근데 아까 일반 중개는 보존 기간 이런 말이 없었어. 이것도 이제 시험이 이미 물었네.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2번이요. 양가로 2번. 정보 공개 의무라고 나오네. 자, 개공은 전속중개를 체결한 때는 체결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아까 조문 다 이미 읽어봤어 한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일반 중개는 여러 중개업자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뭐 누구 한두 사람이 일을 안 해도 그 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전속을 해놨더니 다른 사람은 물건을 전혀 안 줬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뭔 낚시나 다니고 맨날 고수만 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 손님들은 급한데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중개업자 네가 특권을 얻었어. 너만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신속하게 일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의무라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빨리 등기부도 떼보고 대장도 떼보고 현장도 가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공개하래. 며칠 내에 하라고? 7일 이내에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 그게 바로 2번에 나오겠지. 정보 공개 매체라고 돼 있지? 거기 보면 정보망 또는 뭐야? 일간신문이라고 돼 있잖아.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일간신문이면 되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활정보지는 안 된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지. 생활정보지 이런 건 안 된다니까. 일간신문이 아닌 것들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및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밋이라면 틀렸지.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공개하라는 거냐? 공개할 정보의 내용. 그 부동산의 특징을 공개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맨 밑에 하단에 기억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읒번까지 그 7가지가 나와. 그걸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외워야 되겠지. 별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러면 기억번을 한번 봐봐요. 중개 대상물의 종류, 토지냐, 상가냐, 아파트냐, 단독이냐,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 지목은 뭐냐, 면적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다른 중개업자가 알 수 있도록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넘겨보면 벽면 도배, 벽면에 균열이 있냐, 도배가 필요하냐, 디귿번에 수도전기 가스 이런 거 조사해서 공개해야 되고, 네 1번에 대중교통과 연계성, 뭐 역세권인지, 시장 학교의 근접성, 뭐 학군이 어떤지 이런 거. 미인번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권리관계요. 그 집에 등기부를 떼서 그 집에 무슨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 공개해라. 비입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서 그게 도시지역에 있는 건지 관리지역에 있는 건지 공법이요, 허가구역에 있는 건지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건지 그런 거 다 공개해라. 시입번 거래 예정금액, 가격대, 공시지가 이런 걸 공개할 사항이라니까. 그래서 중개업자가 전속을 체결하면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해야 돼. 그 7가지 사항을 나중에 그 7가지에 대해서도 물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7일 내에 이러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속 중개를 해보면 중개업자들이 거의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다 걸리면 처벌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전속을 또 맡기지도 않지만 거의 다 일반으로 해버리니까. 4번 두 번째 줄 봐요. 의뢰인에게 정보망 등의 공개한 내용을 문서 통지에다 줄자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자, 내가 이렇게 공개했으니 일간신문이나 정보망 한번 보세요. 문서로 통지해라. 3번 업무 처리사항 통지라고 되어 있네. 의뢰인에게 문서로 2주에 1회 이상 2주에 1회를 기억해야. 그러니까 지금 전속을 의뢰한 중개업자는 의뢰인은 불안해. 지금 중개업자가 제대로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낚시만 다니는지. 그래서 2주에 최소 몇 회는 1회 이상 문서로 통지를 해주라.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확인,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 아까 취득 의뢰인하고도 전속계약 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이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해줘라. 이게 이제 중개업자의 의무의 가장 기본이라니까. 이게 시험에서 많이 물어.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의뢰인의 의무가 나와요. 이에 대응해서
의뢰인 너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라 이 말이야. 그 1번을 봤더니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해 버렸어. 그리고 거래를 해버렸어. 그러면 위약금에 동그라미 있잖아. 위약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또 2번 봐봐. 전속 계공을 배제하고 또 거래해버렸네. 그럼 또 위약금에 줄쳐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스스로 해서 비용에 줄쳐야 해. 비용. 소요 비용. 그러니까 지금 계공과 대응해서 의뢰인의 의무는 첫 번째가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물어라 이런 말이거든. 두 번째 비용을 물어주라 이런 얘기. 그럼 위약금은 거기 두 가지가 있고 비용은 스스로 했을 때야. 그러면 자 위약금부터 보면 1번을 봐봐요.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아까 2개월, 3개월, 5개월 그런 유효기간 내에 계공 이외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 중개 보수에다 동그라미 쳐야 해. 그러니까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해버렸어. 자, 전속중개라고 하고 나한테만 물건을 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를 믿고 돈 들여서 이렇게 막 정보도 공개하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기간이 2개월 중에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중개업자는 쫓아가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돈 내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위약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거기 나와 있잖아. 중개 보수. 전액이야 전액. 수수료가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가 위약금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2번은 필요 없고 작은 2번의 큰 양가로 2번. 1번 봐봐요. 2번에 1번. 의뢰인 또 유효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계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계공을 배제하고 그 거래 동글뱅이 이게 직접 거래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자가 매수자가 와서 집이 없냐 좋은 집 있다 해서 현장 안내하고 다 브리핑까지 해주고 가격도 절충하고 등기부까지 떼서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계약을 안 쓰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더만은 연락이 안 와.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써버린 거지. 수수료 안 주려고. 배신행위죠. 그래서 직거래한 경우야. 직접 거래 자기들끼리. 그러면 중개업자는 또 쫓아가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위약금이 또 얼마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중개 또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수에 해당하는 전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은 다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 손님들이 이 뒤통수 쳤다고 그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증명해서 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1번. 또 2번 필요 없고 3번으로 가면 2번은 스스로 했어. 스스로. 그 2번을 봐요. 의뢰인이 여기는 2번만 보면 돼.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했다. 이때는 거다 줄차에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입니다. 내. 그러니까 스스로 했단 말은 지금 다른 계공을 통해서 그자가 매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소개해준 그 손님하고 직거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연히 발견한 손님하고 했대. 친구가 샀던지 친척이 샀던지. 그랬을 때는 중개업자 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때 비용은 드린 비용의 몇 프로? 비용의 50% 범위 내여 보수의 50%예요.
비용이라면 틀려.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업자가 지금 이 정보 공개하려면 뭐 조사하는데 비용도 막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문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의뢰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전속도 별거 없어. 전속도 지금 개공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내. 그래서 개공의 의무 별거 없는데 아까 공개할 사항 7가지는 나중에 뒤에서 앞으로 3주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줄침 부분을 잘 기억을 하되 넘겨보면 한 장을 오른쪽 페이지에 그 전속중개 서식이 나오잖아. 이게 법정 서식이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국토부 장관이 만든 거야. 법정 서식. 이건 꼭 사용해야 해요? 안 해도 돼? 꼭 해야 한다니까. 이것은 몇 부를 작성해야 해요? 2부. 몇 년 보죠? 3년이라니까. 이게 전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180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180페이지. 거기 가보면 자, 아까 일반을 봤는데 그 일반에 그 1번에 위에 1번에 2번 봐봐. 양가로 2번. 그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처음 하는 분들은 의뢰인 요청에 의해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자, 정보 공개 의무를 뭐라고 돼 있어?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 아까 정보 공개를 며칠 내 하라겠죠? 에? 벌써 떨고 있나요? 벌써? 7일이라 있지 아까? 그건 어디에 있었죠? 정보 공개는? 전속에 있었잖아. 업무 처리 사항은 며칠에 한 번씩? 2주에 1회 이상. 이건 다 전속에 있었지. 그래서 시험에서 전속 중개와 일반 중개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그럼 좀 어렵지. 지금이야 뭐 걱정 마세요 이런 표정인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어려워져요. 이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7자가 3번 나왔네. 7자. 여러분 등록 신청하면 며칠 내에 등록해 준다겠지? 7일 내에 해준다겠죠? 아까 고용신고 종료되면 며칠 내야 해요? 10일이었지. 그것은.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이었지. 여기 전속은 7일. 그렇죠? 숫자도 나중에 외워야 해요. 자주 제가 반복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191페이지로 가면 이제 거래 정보망이 나와요. 자, 지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정보사업자가 바로 나오잖아. 전속에서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보망이 뭐냐 이렇게. 정보망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중개업자끼리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정보망도 가끔 시험에 묻는데 넘겨봐요. 한 장을. 이건 조문 필요 없고. 거기 1번의 의의를 봐봐요. 의의.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에요. 상호간. 그게 시험에 한 2번 나와서 최근에 많이 중개 대상물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스템. 정보망으로 설치 운영할 자는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 동글뱅이.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럼 뭐라 해야 해요? 국토
교통부 장관이야.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또 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용권자는 누구냐? 개공과 개공 뭐라고 돼 있어? 줄을 쳐라니까 상호간이라고 돼 있잖아. 그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분사무소는 등록을 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죠. 거래정보망은 지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별 뜻도 없어. 누구한테 받는다고? 국토부 장관. 개공 상호간이니까 개공과 일반인 상호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지. 개공 상호간 거기다 줄치하여.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3번 오른 거예요. 서론 다 필요 없고. 거기 보면 개공의 정보망 가입 여부는 임의적이다.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 정보망 사업자가 여러 많거든. 나가보면 몇 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돈 들어서 그렇지. 전혀 가입 안 해도 상관없고 컴퓨터 없는 중개업자도 있잖아. 또 거래 정보망은 개공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 일반인 가입할 수 없다. 그 세 줄을 딱 기억해야 해요. 그런 걸 거래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면 문 열고 사장님이 앉아있고 실장이 앉아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되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아. 좀 뭐하고 있는 거야? 고수도? 물론 고수도 치고 오락도 하지. 이게. 그래서 이 자들이 순기능은 정보망을 열어서 물건을 검색하는 거지. 내가 없는 물건이 있는가? 손님 없을 때는 고속도 치고 그 역기능이지 컴퓨터에.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 개공 상호가. 그러면요. 지금 이 정보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동산 막 114 부동산 서버 막 이런 거 있죠. 에? 사이트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회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부동산 114 이런 거. 없어? 없어? 고개를 흔들어 버려. 있어 없어? 부동산 114 이런 회원 가입 돼요 안 돼? 그 직거래장터 이런 거 있잖아. 안 되나요? 되나요?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일반인 여러분들 회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관한테 지정을 받고 중개업자들끼리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알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 협회에 가보면 옛날에 땡크 20일이라고 있었어. 땡크 20일 들어봤나요? 미사일은 들어봤어도 안 들어봤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개공 상호간의 사이트를 말한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 지정 요건이 나와요. 자 1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단 부가 뭐예요? 통신 사업자여야 돼. 그럼 부가 통신 사업자가 뭐냐? 또 몰라도 돼.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그냥 통신업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통신을 기간통신업자라고 그러지. 국가가 운영하는 거. 근데 거기서 회선을 빌려서 하는 사업자들을 다 부가통신 사업자라 하는데 우리도 통신업무니까 부가통신사업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2번 거기 보면 중간에 법인 부가통신 사업자나 두 번째 줄에 개인도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 여러분도 이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 아까 했는데 중개법인은 이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이 하면서 겸업으로. 왜 못해? 응? 왜 못해? 아까 6가지 이외에는 못한다고 돼 있었잖아. 6가지 정보망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없는 건 일체 못한다니까. 그래서 거기 3번에 써줬잖아.
눈치라도 있어야지, 경업. 그리고 중개법인은 안 되는 거야. 이 통신법인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거기 지정 요건. 요건에 보면, 이제, 기타 요건이 4개가 돼 있어. 거기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야? 몇 명을 모아야 돼? 500명 이상 모으라고 돼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는 몇 명 모아야 될까? 필요 없어? 그 밑에 봐봐. 1명이라고 써 있어. 밑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공을 구별 못하면 뭐 엉터리라는 거지. 지금 용어 자체가 안 되거지. 용어 이정이가.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도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용량이 컴퓨터를 갖춰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지정 요건이라니까. 숫자를 잘 봐줘야 돼. 개공상호간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2개 이상 시도에서 최소 몇 명? 각각 3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7개 시도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가지고 한다. 그럼 경기도에서 30명 최소한 모아야 되나니까. 그럼 서울에서 470이 되면 500이 되지. 500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 500명 이상, 최소 30명. 이런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로 내려가면 밑에 2번. 자, 두 번째 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라. 그럼 다음 서류라는 것은 그 1번서 5번까지 요건을 지금 봤던, 위에서 봤던 요건을 갖췄다라는 증명서류니까 뭐 별것도 없어. 그럼 500명의 중개업자가 전부 다 신청했다는 신청서 가져오라고 돼 있잖아. 1번. 거기다가 신청서만 가져오라 하면 거짓으로 만들어 올 수 있으니까 중개업자들 각각의 등록증 4번을 첨부하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각각의 자격증 4번, 컴퓨터 증명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명서. 그 5개가 서류야. 그러니까 요건만 알면 돼.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2번에 1번. 자, 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때는, 자, 그 밑에. 거기, 자,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한 날짜를 알아야 돼. 30일 이내에 그 밑에 지정. 그 밑에 지정서 교부라고 되어 있네. 옆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갖춰서 장관에게 신청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장관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늦어도 며칠이라고? 30일 이내에 해줘야 지정서 교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그 운영 규정이 나오지. 여기는 기간을 좀 기억해야 돼.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거기 몇 가지 써있는데 뭐 협의, 징수는 어떻게 할 거냐, 물건의 등록 절차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자세히 볼 필요 없고 몇 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해요? 3개월 이내에 만들어서 장관의 승인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네. 그 두 번째 줄 승인.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다 장관이에요. 장관. 아까 지정권자도 장관, 승인권자도 장관, 나중에 지정 취소도 장관, 감독도 장관, 과태료 부과도 장관. 다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치 운영은 며칠 내?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이 숫자, 기간을 가지고 많이 냈다니까. 낼 게 없으니까.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요. 1년. 3개월도 오늘 3번 나왔네. 3개월.
삼개월 어디서 나왔었지? 시험에서 나왔지. 3월 초과. 에? 또 어디서 나왔지? 그렇지. 아까 전속중개 정보 공개를 7일 내에 하고 유효기간에서 3개월로 본다겠지. 약정이 없으면. 여기서 3개월 나왔죠? 오늘 3번 나왔네. 그런 걸 기억하러 간다고? 앞으로 해야요. 자주 듣다 보면 외워져요. 그냥 듣고 또 잊어버리더라도 1년 내에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숫자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거든. 한꺼번에 다 정리합니다.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을 봐봐요. 지금 줄친 거 얘는 필요 없어. 3번에 보면 이번에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나와.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치래. 자, 1번 봐봐. 맨 밑에 그 조문이요.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거기다 줬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만 공개해야 돼. 일반인 거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까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 거만 공개해줘? 개공 거만이. 잘 봐. 줄 쳤어 안 쳤어? 줄 안 치면 또 진도 안 나갔단다니까. 설 세고 와서. 넘겨보면 그 다음에 2번을 봐요. 정보 변경. 조문만 보는 거예요. 2번에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동글뱅이 다르게.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회원인 중개업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지가 막 물건을 가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사이트는 좋은 물건만 있다. 이걸 사업자가 강구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것을 고치지 마라 이 말이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그게 조문이고 3번으로 내려가는 거야. 3번에 1번.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 동글뱅이 차별 공개하면 또 안 돼요. 어떤 개공은 더 많은 물건을 오랫동안 공개해주고 어떤 중개업자는 가입을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의무예요. 3가지 줄친 데가. 여기에 위반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처벌되거든. 그럼 이 조문을 알아야 다음 이순한테 처벌을 알지. 그래서 첫 번째 누구로부터만 받으라고? 개공으로부터만. 두 번째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세 번째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딱 끊어서 그렇게만 알아도 된다니까. 그 다음에 2번 봐요. 맨 밑에 개공도 이에 대응해서 의무가 있지. 1번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하지 마라. 그게 조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픈했어. 내가 홈페이지를 멋지게 돈 들여 만들었어. 아, 근데 물건이 있어야 홈페이지에 막 물건을 등록하지. 친구가 어제 주고 간 원룸 하나 달랑 있거든. 달랑 하나. 홈페이지가 너무 싸늘해요. 전화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주변에 나와 있지 않는 물건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막 백일동 나왔다고 아파트 몇 호냐고 막 노얄층 이렇게 써놓고 노얄층이 몇 호인지 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의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금지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봐서 싸고 좋은 물건 전화해보면 물건이 있다기 없다기. 꼭 어제 나갔다고 그러지. 그 가공 물건이거든 되게. 그리고 이제 다른 물건을 소개하려고. 쉽게 말하면 떡밥을 뿌려놓는 거지. 그래서 써놔. 그 떡밥 이렇게. 떡밥 뿌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중개업자만 그러는가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공장이 부도 났대. 옷가게가 부도. 눈물의 처분. 해놓고는 길거리다가는 1,000원 무조건 1,000원 해놓고 한 발 들어갈 때마다 5,000원 10,000원 여기는 정품이에요 100,000원 막 이렇게 똑같아. 떡밥 뿌려놓고 앞에다가 1,000원 떡밥.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2번 거래 완성사실 통보 2번에 1번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자신의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겠네. 거래가 이루어진 때 거래 지체 없이 통보해라. 그 말은 거래가 완성됐으면 그 물건을 삭제하라는 뜻이에요. 통보라는 것은. 에? 클릭해서 삭제하라고. 사업자에게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계약서 써놓고는 일부러 또 그 물건을 삭제를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 왜? 물건이 많아 보여야 되니까 홈피에 일종의. 그래서 허위 정보를 띄우거나 거래가 된 것도 안 주어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개업자의 의무의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무를 사업자의 의무하고 중개업자의 의무에 그 조문을 줄쳤어. 그리고 다른 건 읽어볼 거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은. 그래서 압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제재. 이것은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이요. 제재는 지금. 저 뒤에 다다음 주에 한꺼번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재가 할 때는 아니에요. 제재를.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205페이지로 가면 이제 개공의 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장 등록, 휴업 신고, 휴폐업,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거래 정보망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거에 해당돼요. 지금.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까지 풀어보면 그거 다 맞춰봐야 과락 면하는 40점 이하의 난이도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다는 거지. 그러면 자 거기 20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봐보면 그 29조 조문 그것도 우리 시험에서 한번 물었는데 자 봐봐요. 1항 개공 소공은 그랬네. 전문 직업인 동글뱅이 품위 유지 동글뱅이 신의성실 동글뱅이 공정업무 동글뱅이. 그래서 우리 조문에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를 한번 물은 적이 있어. 지금 29조를 봤더니 개공하고 소공에 대해서 써놨죠. 이 자들은 전문 직업이란 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법인이 겸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라겠지? 개공 대상으로 하라겠잖아. 그 우리도 다 사자 돌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좀 종사하고자 여기 오신 거라니까. 뭐 통닭집이나 피자집이나 뭐 아무나도 하지. 그거 며칠만 연수 받으면. 근데 우리는 며칠 갖고 안 되잖아. 몇 년이 될 수도 있잖아. 전문 직업이니까.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그럼 아무나도 전문가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체계적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전문직. 그래서 우리는 또 품위를 유지하라고 돼 있어. 뭐 피자집 사장님 품위 좀 유지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통닭집 사장님 품위 유지하세요. 있어 없어? 아 그런 말 없다니까. 우리는 있잖아 지금. 품위를 유지하라고. 왜? 전문 직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신이 성실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공정 업무 수행. 임대인과 임차인을 차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 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묻지는 않고 우리 조문에 이런 게 규정됐냐 안 됐냐를 물어요. 그래서 동글뱅이만 기억하면 된다고. 목차만. 아 지금 시골 내려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래서 그 목차를 기억하세요. 그럼 보조원은 품위유지가 있어 없어? 빠져 있잖아. 조문을 잘 보라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보조원은 완전 노아맥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봐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 이거 민법에서 했죠. 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했어 안 했어? 에? 다 했다고 하더만 그리요. 선량한 관리자. 악의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뭐야? 선량한 관리자. 그래서 선관 주의무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거기 2번에 지금 민법 얘기야. 2번에 2번 봐봐. 우리 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줄체하여 판례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유임관계 동골뱅이 그 민법 681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법에는 선관주임이라는 말이 규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디에 있다고? 민법에.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판례가 네 번째 줄. 중개업자 네가 중개를 할 때 의뢰인 본지, 본뜻,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판례가 중개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 우리 법 규정에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나온다고? 민법에. 이런 민법 680조가 유임계약이에요. 여러분들 뭐 조문까지 전혀 필요 없는 거고 유임. 유임자, 수임자 그래. 자, 내 사물을 처리해달라. 청약, 알았다, 승낙. 이런 걸 유임계약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변호사 선임계약이 유임계약이에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니까. 그러면 이 변호사는 수임자로서 사물을 처리할 때는 유임자의 본지 쓸 거 하나도 없는데 썼었네. 시험 안 나온다니까. 유임자의 본지, 본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라고 681조에 이게 나온다니까. 민법 얘기예요.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송에 임해줘야 되는데 증거도 막 제때 제출 안 하고 변론도 엉터리로 해버리고 그거 내가 쳐버렸어. 재판에서. 변호사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런 걸 선관 주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선관 주의무는 이런 민법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과실을 선관 주의무라고 그래요. 선관 주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과실. 그거나 써놔. 쓰기 좋아하니까. 속기사대로 왔나? 과실. 과실. 이거 쓰라니까 이거. 과실. 한문으로 써봐. 자, 그런 얘기인데요. 넘겨보세요. 그 2번에 보면 선관주의무 효과 나오지. 그 두 번째 줄 봐봐. 이게 또 반복해놨어.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판례가 해석상 민법을 갖다가 중개업자에게 인정한 의무. 그 말이 지금. 그 선관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나오네. 과실, 동골뱅이. 과실이 있으니 결국은 불법행위가 성립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불법행위 성립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민법이 좀 돼야 돼. 이거 조금 기다려야 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 한 7개씩 막 집어넣어. 그리고 1번 전문, 품위유지, 신의성시.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 공정중개를 빼버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 우리 법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네?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는 거야? 크게 얘기하지.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의 재량이야? 아까 의무는 틀렸잖아. 아까 사용 의무 없다 했잖아. 전속 중개계약서가 사용 의무라 했잖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잊어버렸네. 오늘 한 거 도착하기 전에. 5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공정업무 수행 이렇게 썼다고 봐봐.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우리 법에 없는 걸 찾으라 하면 5번이라니까. 이건 어디에 있다고? 민법에 있다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왼쪽에 그거 이제 우리가 다 해요. 이런 거 지금은 여러분 민법적인 거라 지금 뒤에 또 중복됩니다만. 자, 비밀 준수 봐봐. 여러분들이 비밀이란 말은 본인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우리가 비밀이라 하는데 모두가 다 비밀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밀은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남이 침해하면 다 처벌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가면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어요. 사생활. 그 다음에 형법에 가면 비밀 누설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가면 누가 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핸드폰에 도청 감청을 하거나 다 처벌되지. 근데 우리 법에도 비밀 준수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의 내용을 그 오른쪽 페이지 2번 봐봐. 녹색 2번 적용 범위가 나오지. 자, 1번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2번을 주의하여.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이라고 돼 있네. 동글뱅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개공 등이 나오면 중개업 종사자 전부 모두를 가리킨다 했지. 그럼 지난주에 어디서 이게 나왔지? 등이? 우리 법에 5번 나오는데 혹시 전 시간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잔인하게 지난주 거를 물어보냐고? 이중 소속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보조원도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 그랬었죠? 모두를 해당되는 거야. 지난주에 결격사유도 나왔지? 결격도 뭐야? 모두가 해당되면 안 되지. 지금 여기서 또 나왔네. 금방 품위유지 등이었나요? 보조원은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 시험에서. 그 등자만 알아도 한 문제 풀어요. 아직은 좀 빨라.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이중소속 등, 결격사유 등, 지금 비밀준수도 등. 모두 이게 다 비밀을 지켜라고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모두라고 써놨잖아. 그 2번의 의무자. 자, 2번 준수기간.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돼. 옛날 까치부동산에 근무할 때 알았던 비밀. 거기 그만두고 딸기로 옮겼더라도 계속 입을 다물어줘야 해. 그 영원히. 그래서 셉통을 채워놨어. 이게. 그래서 현직 또는 뭐라고? 퇴직 후에도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진실은 안 밝혀줄 수도 있지. 그러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 청문회나 뭐 좀 특검 그런 데서 막 상대방의 비밀이라 본인은 숨기고 싶지. 이런 진실들을 막 밝혀버리잖아. 오히려 거짓말했다가 이증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 지금. 그래서 예외는 항상 있어요 법에는. 그러면 거기 4번 봐봐. 예외. 1번은 우리 법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갔고 넘겨봐요. 다른 법 봐봐. 특별히 다른 법에서 거기 나와 있네. 증언을 하거나 수사기관 신문. 지금 여러분들 순실이 많이 봤지. 청문회. 이런 데서 진실을 다 말해야 되거든. 오히려 거짓말하면 이중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익상의 문제로 진실을 말할 때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줘서 얻는 사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이 더 클 때는 비밀을 다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예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자로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하나 해줬거든. 200억짜리를 한 5년, 4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문제가 됐네. 그 건물이. 분명히 길라인 박으로 매매를 했거든. 근데 이 순수리 거가 아니냐 해서 이 명의신탁에 이제 의심이 갔다고 봐봐. 이 명의신탁 아니냐 막. 그러면 중개업자 부르겠지. 여러분들을 너는 그 당시에 순실인지 길라인 박인지 알았을 거다. 그럼 여기서 진실을 말해도 처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도 청문회장에 갈 수 있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본인이 승낙했다. 그래라. 다 까발려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존심도 없다. 격도 없다. 그래서 까발리라 하면은 본인이 승낙했는데 뭐.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니지? 비밀이란 숨기고 싶은 사실이니까. 그게 예외가 있고, 이제 3번에 형벌, 제재만 보면 돼. 제재는 뭐라고 돼 있어? 1-1이라고 돼. 요즘에는 이제 제재만 좀 물어. 비밀준수에 위반되면 제재가 뭐라고? 1-1이 된다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 아직은. 그래서, 지금 빼려다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법에 비밀준수 의무 규정이 있다. 첫 번째, 그 비밀준수에 준수할 범위는 개공 등이니까 보조원까지도 다 비밀을 지켜야 해. 오히려 보조원이 이건 좋잖아. 보조원이 더 많이 걸려. 이게. 현직 또는 퇴직 후에도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보조원이 비밀을 누설했다 걸렸어. 그럼 뭐야? 1-1이 됐어. 벌금 300 받아버렸네. 보조원이. 비밀 누설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결격이지. 몇 년 중견 못해요? 3년 못 하잖아. 지난주에 결격했잖아.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결격이라겠지. 또 집어 던져버렸나요? 아무튼 한 손에 볼펜, 한 손에 잣대. 그건 꽉 쥐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다 버려버려요. 차라리 잣대를 버리세요. 잣대를 버리고 기억이하여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은 3년 결격이었지? 이 법이잖아. 비밀준수 1-1.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앞으로. 자, 비밀준수는 그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3절. 이제 금지행. 이게 이제 또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의 겸업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결격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매주 하나씩 막 핵심이 나오거든. 그래서 금지행위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여러분들 문제는 설이에요. 설. 이제 붙인 게 붙이면서 비밀 같은 소리지만 나가면서 다 날아가 버려. 겸협 6가지 다 나갈라. 다 날아가요. 고습 치면서 한번 때릴 때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설 세고 금쟁이부터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